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10배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10배가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1년 만에 10배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은 필연적으로 강한 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는데 역시 강한 조정 나왔고요. 대부분 1년 안에 10배가 오른 종목들은 강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다는 거고 스퀘어 역시 거의 얘는 10배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3만 원짜리가 약 23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주식들은 강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막 하락이 시작이 됐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그 전부터 하락 추세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내 종목은 2차 전지니까 괜찮아. 반도체가 아니니까 괜찮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예요. 얘네가 꺾이면 시장이 무너지고요. 시장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종목들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돈이에요. 돈이고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매도세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면 결국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날, 그 추세 추종을 잘못 배우신 분들이 괜히 RS가 높은 업종을 찾아서 시장이 막 하락하는데 이때 버티는 종목들을 보다가 얘네가 돌파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들이 특정 섹터가 옆으로 횡보를 해요. 그러면 시장 대비 RS가 상당히 높은 건데 그러나 시장이 여전히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가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가 나와도 다시 급격하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괜히 RS가 높은 섹터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매매해서 뭐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지금은 이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결국 하락 추세,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이 매도 물량이 잦아들고 결국 FTD, 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신 분들 FTD 아시죠? 이 FTD 신호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삼성 SDI 지금 40만 원 약간 안쪽인데 지금부터 또 추가로 하락해서 20만 원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고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나오는 강한 상승, FTD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서야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에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거야. 나중에 이 시장이 반등하면 내 종목도 같이 또 반등할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이것도 엄청 위험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을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일부 주도주 위주로 시장이 반등을 해요. 즉,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종목은 떨어졌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내 종목은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더 하락할 가능성도 아주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시장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일단 웬만하면 탈출을 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FTD 신호가 나오면 그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주도주를 빠르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마켓 브레스를 봐도요. 매주 올투 스탁랩 홈페이지에 마켓 브레스 엑셀 파일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비율이 훨씬 큽니다. 이 가운데가 50%거든요. 지금 50% 이상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코스피 52주 신저가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신고가는 얼마 안 되고요. 이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요. 52주 신저가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 마켓 브레스는 제가 올투 스탁랩 홈페이지에 매주 금요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어를 해야 될 때지 괜히 뭐라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날렸던 수익들,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2천만 원을 벌었는데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한 1,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벌었던 나머지 수익들이 아까워서 나중에 여기까지 반등을 하면 그때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뭐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여기서 예를 들면 150일 이동 평균선까지 지지를 보고서 여기서 반등하면 매도해야지라고 결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나는 단타를 해야겠다.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단타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면 단타 하시는 분들 보면 장초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분봉 들어 올리고 그러다가 눌림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보통 단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요, 이런 구간에서 약간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다시 이대로 꼬꾸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단타가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함부로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또한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추가로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은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 반등하고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 반등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가 또 완화되고 있어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동안에는 워낙 추세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잘 나왔는데 결국 이 추세도 꺾였고 그리고 그 시장의 이 움직임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고 딱 봐도 고점을 찍고 넘어가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지금이 조정이 나올 대로 나왔다. 이제 매수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증권사도 많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 많은데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제 막 여기 넥라인 깨고 내려왔거든요. 시장의 하락은 지금부터다. 앞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2000포인트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나왔어. 이제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2021년이나 또는 23년 하반기, 24년 하반기 이런 하락장, 약세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락장과 강세장을 모두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락장이 주는 공포를 알아야만 왜 여기서 자꾸 매도하라고 하는지 빠져나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조정 나왔다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유튜브, 증권사 되게 많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수많은 종목들이 막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ABL 바이오, 얘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아주 대형주인데 얘는 이미 이전부터 추세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었죠. 5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역배열 만들어지면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이미 이전부터 추세가 꺾였어요. 코스닥은 이미 코스피보다 훨씬 전부터 추세가 하락 추세로 넘어갔고 추세가 꺾였고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이 구간 여기서 이동평균선 역배열이 만들어졌고 특히 요 구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0일 이동평균선 스탠 와인스타인이 말하는 3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건데 6월 초에 이미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150일 이동평균선, 30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고요. 제가 지필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주 이동평균선, 150일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선이거든요. 여기는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결국 이탈을 했고 다시 반등을 하다가 결국 이 추세선은 뚫리게 되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지지를 받는데 지지를 받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리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저항선이 돼서 주가가 못 오르게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막혀서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6월 초부터 하락 추세로 넘어갔고 제가 블로그에서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30주 이동 평균선 이탈했으니까 코스닥은 매매하면 안 된다. 코스닥은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때 이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이제 시작이다. 코스피는 이제부터 어마어마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뭔가 베이스를 다지고 어떤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든지 FTD 신호, 팔로우 스루데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반전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다시 매매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그때는 매매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은 아주 위험한 구간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증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내 종목이 아무리 빠졌다고 해서 펀더멘털 좋으니까 다시 또 오를 거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얼마야.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매수 심리가 강해야 주가가 오르는 거지 지금같이 매도 심리가 강한 시장에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봐야 펀더멘털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수요가 사라졌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펀더멘털 자체도 좋지가 않다. 그 성장성이 점차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식 매매, 주식 투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세 추종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시장에서 다 나가서 현금화를 한 상태입니다. 공부하신 분들 보면 다들 시장에서 이미 빠져나가서 현금화 하셨고요. 또 이건 다른 방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코스피 자꾸 시장이 뭐 강제로 무 포지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6월 23일이에요. 6월 23일인데 이미 이때 현금화를 다 하셨습니다. 즉 지금 같은 시장 하락을 벌써 미리 빠져나가신 거죠. 이것이 추세 추종의 힘입니다. 추세 추종은요, 시장의 위험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매매 전략이에요. 추세 추종은 결국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 심리가 강해졌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빠져나와서 지금 같은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추세 추종을 제대로 익히셔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시장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 스탁랩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